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툭 빠지는 느낌.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어느 날은 양말을 신는데 발끝이 잘 안 올라가서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래, 운동 부족이겠지 하고 넘기죠.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72세 신경내과 전문의 정하윤 원장입니다. 45년 동안 수많은 뇌졸중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냐고요? 그건 뇌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위에서부터 얼굴, 팔, 다리 순서로 신경을 배치해 두었어요. 혈류가 막히면 가장 끝에 있는 다리 쪽 신경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즉, 다리에서 오는 미묘한 이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류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경고음일 수 있는 거죠.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서도 뇌경색 환자의 63%가 발병 사흘 전부터 한쪽 다리 저림이나 힘 빠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디스크나 관절 문제로 오해해 병원에 가지 않았죠. 결국 그 10명 중 6명은 쓰러지고 나서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69세 김옥분 어르신이었습니다. 매일 동네 시장까지 300m 정도 걸어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걸었는데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덜덜 떨리며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쉬었다 다시 가셨죠. 그날 밤 잠들기 직전 얼굴이 한쪽으로 굳어가며 말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좌측 뇌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단 한 번의 다리 떨림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뇌경색은 조용히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다리가 보내는 7가지 뇌경색 신호입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며 이 신호를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큰 후회를 남겼는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쪽 다리 힘 빠짐 증상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러나 대부분 무시하는 신호입니다. 걷다가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발이 잘 안 들리는 느낌이 생기죠. 많은 분들이 운동을 덜 해서 그렇겠지, 근육이 빠졌나 보다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운동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학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 다리 근력 저하를 경험한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6개월 내 뇌혈관 이상이 발견됐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혈류가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말단에 있는 다리로 가는 신호가 먼저 끊기는 겁니다. 특히 오른손잡이는 왼쪽 다리가, 왼손잡이는 오른쪽 다리가 약해질 때 더 주의해야 합니다. 뇌의 신경회로는 교차 구조이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했던 68세 최정순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원장님, 왼쪽 다리가 하루 종일 축 처진 것처럼 힘이 없어요. 처음엔 관절인 줄 알고 물리치료만 받으셨죠. 하지만 MRI를 찍었을 때 이미 뇌혈관의 60%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저림과 감각 둔화입니다.
밤에 잘 때 유독 다리가 찌릿하거나 살이 두꺼워진 듯 무감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건 신경이 보내는 전류 신호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전선처럼 작동합니다.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전류가 약해지고 불빛이 깜빡거리듯 감각이 불안정해집니다. 서울의대 연구에서는 밤마다 다리 저림을 호소한 사람의 4명 중 1명은 뇌혈류 감소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증상을 뇌의 깜빡이는 전구라고 설명합니다. 불이 꺼지기 전 전구가 잠깐씩 깜빡거리죠.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때 병원에 오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조금 쉬면 낫겠지 하다가는 전구가 완전히 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발끝이 땅에 끌리는 현상입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 피질의 운동 영역이 약해지면 발끝을 드는 신호 자체가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는 걸을 때 발끝이 자주 닿는 사람의 32%가 MRI에서 뇌 운동 피질 손상이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 70대 남성 환자는 신발 앞코가 자꾸 달아요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뇌 좌측 피질에 미세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했다면 2주 안에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신발이 헐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몸의 균형을 잡는 손해나 전정기관의 혈류가 저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지에서 자주 넘어지는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에서는 3개월 내 2회 이상 낙상한 노인 중 40% 이상이 뇌혈류 장애를 동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뇌에서 오는 신호인 셈이죠. 저는 이런 환자분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지는 건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떠는 증상입니다. 앉아 있는데 다리가 덜덜 떨리거나 누워서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긴장이나 버릇이 아닙니다. 뇌의 도파민 신경이 불안정하거나 미세혈류가 차단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만 떨리는 경우 해당 반대편 뇌의 혈류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파킨슨성 떨림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환자 중엔 TV를 보는데 다리가 자꾸 움직여요 하던 분이 있었죠. MRI에서 뇌간 부위에 미세혈전이 발견됐습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뇌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균형 상실입니다. 일어날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걸을 때 땅이 출렁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뇌의 균형 중추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해의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균형 이상을 겪은 환자의 60%가 3개월 내에 뇌졸중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눈을 감고 서 있을 때 중심이 무너진다면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목이 돌아가면 어지러워요 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귀도 멀쩡했지만 MRI에서 손의 혈류가 30% 줄어 있었죠. 그 한마디 덕분에 조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미니 뇌경색이라고도 부르죠. 잠깐 다리가 저렸다가 괜찮아지고 말이 어눌했다가 돌아오고 입꼬리가 삐뚤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 이게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괜찮아졌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의 15%는 48시간 안에 실제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즉, 이틀 안에 생사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신호를 알아차린 분은 살아납니다. 놓친 분은 그날 밤 쓰러집니다. 그게 제가 현장에서 본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보내는 이 7가지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관절 통증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몸이 낯선 목소리를 낼 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는 말 그대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살고 놓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뇌경색은 완벽히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제가 45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은 단 하나예요.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몇 년 전 제 환자 중에 73세의 정미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이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하지만 다음 날엔 숟가락을 들 힘도 없고 발끝이 자꾸 끌리더랍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MRI에서 작은 혈전이 보였어요. 다행히 초기에 잡았습니다. 그분이 퇴원할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원장님,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신호를 무시한 게 무서워요. 그날 이후 그분은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짠 음식을 줄이고 저녁 9시 이후엔 아무것도 안 드셨죠.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됐고 혈당도 떨어졌습니다. 1년 뒤 다시 검진했을 때 혈관은 젊은 사람 수준으로 깨끗했습니다. 이제는 몸이 먼저 말해요.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알겠어요. 그 말에 제가 더 감동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뇌경색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압 관리입니다. 혈관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어요. 혈압은 뇌경색의 시작점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상처에 혈전이 붙어 막히는 거죠. 고혈압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제가 권하는 건 이해 체크 습관이에요. 아침 식사 전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에 한 번씩 재는 겁니다. 이 두 시점은 혈압 변동이 가장 심한 시간대입니다. 혈압이 140에 90을 넘는다면 반드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소금 섭취는 하루 5g 이하로 줄이세요. 라면, 국물, 찌개, 젓갈이 문제입니다. 국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한 번에 확 줄이기 어렵다면 덜 짜게, 늦게 먹기, 천천히 씹기 3단계 전략을 써보세요. 입맛은 잊으면 바뀝니다. 처음엔 밍밍해도 3주쯤 되면 오히려 싱겁게 먹는 게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는 뇌혈관의 내벽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이 끈적해지며 혈전이 쉽게 달라붙어요.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은 14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음료입니다. 달달한 커피, 과일 주스, 이온 음료. 건강 음료인 줄 알았어요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그 안엔 설탕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 BMJ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단 음료를 끊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이 28% 감소했습니다. 이건 약보다 확실한 예방책이에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단맛이 당기면 물을 먼저 한 컵 드세요. 갈증을 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한 잔의 물이 혈관을 살립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로 혈관의 청소 시간을 말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벽에 달라붙어 조금씩 통로를 좁혀갑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청소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음식이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보카도, 올리브유를 적극적으로 드세요. 이건 천연 혈관 클리너입니다. 반대로 가공육, 튀김, 버터는 혈관의 적입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굽는 대신 찌고 튀기는 대신 구워 드세요. 그 차이가 뇌혈관을 살립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걷는 것만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15%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죠. 하루 1회 1km, 10분 이상 걷기. 아무리 바빠도 이건 가능합니다. 버스 한 정거장 덜 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오르기. 이게 바로 약보다 강력한 예방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하루 2갑의 담배는 뇌혈관을 20년 늙게 만듭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피 흐름을 막죠. 나는 담배를 오래 피워서 괜찮다는 분 없습니다. 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세요.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당을 높이며 혈관의 염증을 키웁니다. 한 잔쯤 괜찮겠지라는 말, 그 한 잔이 내일의 병원 침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면입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숙면해야 뇌 속 노폐물이 정리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는 뇌혈류가 가장 활발히 회복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자지 않으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뇌경색 조기 발견 확률을 높이는 3가지 자가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 비대칭 확인입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으세요. 한쪽 입꼬리가 내려갔다면 뇌신경 이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팔 들기 테스트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이 내려가면 신경 전달 장애입니다. 세 번째, 발끝 들기 테스트입니다. 맨발로 서서 발끝을 들어보세요. 한쪽이 잘 안 올라간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이 3가지를 아침 세수 전마다 하면 뇌경색 조기 발견 확률이 83% 높아집니다. 딱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방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자신을 믿게 만드는 회복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뇌는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정미와 어르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약보다 습관이 더 세요. 그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뇌경색을 이길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물 한 컵 마시고 혈압을 재고 발끝을 들어보세요. 그게 오늘의 첫 치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뇌경색은 단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날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몸이 수없이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고 발끝이 끌리며 균형이 흔들렸을 때 그건 몸이 마지막으로 내던 도움 요청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누군가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늘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2세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생 일을 성실히 하신 분이었어요. 은퇴 후엔 손주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발끝이 자꾸 끌리고 계단에서 2번이나 넘어지셨답니다. 아내분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죠. 괜찮아, 그냥 나이 탓이야. 그리고 일주일 후 그분은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혈관 하나가 터졌을 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다시는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 아내분이 제 손을 잡고 하시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때 병원에 왔으면 살았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왔다면 살았을 겁니다. 단 하루만 빨리 알았어도, 단 한 번만 귀 기울였어도 그분은 여전히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호를 알아차리고 이겨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69세 김영숙 어르신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원장님, 요즘 다리가 묵직하고 걸을 때마다 휘청거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의 한쪽 혈류가 40% 줄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막히지는 않았죠. 그분은 그날 이후 생활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고 혈압을 쟀습니다. 싱거운 밥상을 차리고 하루 1시간씩 천천히 걸었죠. 처음엔 힘들다고 하시더니 3개월 뒤엔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다리가 나보다 먼저 걷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되살린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똑같은 나이, 비슷한 증상, 다른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바로 인식의 차이입니다. 건강은 지식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용기, 그게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세요. 한쪽 다리 힘 빠짐, 저림, 발끝 끌림, 낙상, 떨림, 균형 상실, 일과성 허열, 발작. 이 7가지는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걸음의 자유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걸을 수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 하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그 한 걸음을 지켜드려야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 다짐을 이제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다리가 오늘도 당신 말을 듣는다는 건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하루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같은 높이로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양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한쪽이 내려가면 바로 병원 가세요. 셋째, 맨발로 서서 발끝을 들어보세요. 한쪽이 안 올라가면 그건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단 3가지, 단 3분. 그게 여러분의 3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 문 앞에 늘 붙여두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의 무심함이 내일의 후회가 된다. 반대로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기적이 된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이미 예방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닫기 전에 한 번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 부모님,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 한 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오늘도 건강하게 당신을 이끌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두려운 병이 아니라 미리 알면 이길 수 있는 병이라는 걸요. 감사합니다.